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원상 진리절 중에서 진공묘유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은 참진, 빌공으로 참으로 비었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묘유는 묘할 묘, 있을 유, 묘하게 있다는 뜻이겠고, 조화는 지을 조, 될 화로 창조하고 화육하는 어떤 그 작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진공은 텅 비어 청정한 자리라면 이러한 청정한 자리가 묘하게 있는 것을 묘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공묘유의 조화는 텅 비었으되 묘하게 있으면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인데, 마치 거울이 텅 비어 청정하나 두렵지 비추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조화의 행위로 보면은 거울이 일체를 비추는 행위를 하되 그 행위가 이것도 비추고 저것도 비추고 막 하죠. 다 비추는데 그 행위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청정하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산종사님에게 한 제자가 여쭙기를 진공묘유와 공정영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여쭈게 됩니다. 그러자 정산종사께서 서로 같은 말이다. 그러나 진공묘유는 진리를 두고 말하며 공정영지는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결국 진공묘유와 공정영지는 같은 한 자리를 말한 겁니다. 이게 다른 자리가 아니라 같은 일원상 자리라는 겁니다. 다만 설명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인데, 같은 자리나 공정영지는 인신론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진공묘유는 존재론적 설명이라고 굳이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진공묘유나 공정영지나 일원상으로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텅 비어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공정영지의 광명과 텅 빈 진공이면서 그렇게 텅 빈 자리가 묘하게 있으면서 작용하는 진공묘유의 조화는 한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의 일원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공묘유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의를 보고 계시죠? 보고도 계시고 강의를 듣고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보고 듣고 있는 이 의식의 본처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 본처를 듣고 있는 그쪽으로 쭉 끌려가지 말고 듣고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보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속으로. 제가 여러분 제 말이 들리십니까? 하면 속으로 예 하면서 그 예가 어디에서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지 그 당처를 한번 잡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르면 대답하는 그 자리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조, 돌이켜 본다 해서 반조라고 하고, 또는 직시한다. 그냥 바로 쳐다봐라. 그래서 직시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달리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앞에 싱싱한 나주 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나주산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깎아서 한 입 먹어보는 겁니다. 시원한 배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나주배가 맛있어요. 입안이 깔끔해집니다. 깔끔하고 청량해지는 감이 옵니다. 배 한 조각을 입에 머물고 가만히 음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 배맛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깔끔하고 개운한 그 맛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는 건데, 만일 보고 듣고 부르면 대답하는 자리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걸림이 있다면, 그 자리가 본래 걸림이 있다면 이렇게 역력히 보고 듣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맛을 아는 자리에 어떠한 한계가 본래부터 있다면 이렇게 배맛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알아차리는 자리에는 일체가 다 청정해서 신령스럽게 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일체의 장애가 다 끊어져 버린 자리인데요. 일체가 텅 비었기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텅 빈 이 자리에서 이 맛도 알고 저 맛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이 한번 생길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이 화가 드러난 마음자리에 만일 화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화가 아예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돌덩이 같이, 장애 같이, 어떤 장벽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화가 난 줄 이렇게 선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난 줄 알아차리는 자리는 화에 물들지 않는 자리입니다.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화에 근본적으로 물들지 않기에 화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보고 듣고 알아차린다는 것인데요. 이 텅 비면서 텅 비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묘하게 있으면서 보고 듣고 대답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텅 비었는데 묘하게 보고 또 묘하게 듣고 묘하게 대답하는 이 자리를 바로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텅 빈 자리가 묘하게 있으면서 강의를 보는 작용을 하고요. 텅 빈 자리가 묘하게 있으면서 강의를 듣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텅 빈 자리가 묘하게 있으면서 부르면 대답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텅 빈 자리가 묘하게 있으면서 이 맛도 알고 저 맛도 아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공묘유의 조화는 무엇을 통해서 조화를 부리냐는 것입니다. 일월상 진리절에서는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진공묘유한 자리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조화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주만유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우주만유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만유는 맨 앞장에서 우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것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우주만유는 바로 마음에 나타난 심상, 마음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떠나 따로 실제하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드러나는 우주만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우주만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다만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 밖의 우주만유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제하는 우주만유는 마음으로 드러난 우주만유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장갑을 끼고요, 사물을 만지는 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장갑을 벗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장갑을 끼고 사물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우주만유를 만지게 되는데, 훗서의 용어를 빌리면, 현상학 시발점인 훗서의 용어를 빌리자면, 사유 대상인 노예말을 지향한다는 것은
사유작용인 노에시스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막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에 대한 지향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계속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진공묘유의 조화 이 자리는 단순히 그 무엇에 대한 지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지향 이전에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본래 있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음 자체입니다. 진공묘유는 결국은 마음이다 천지다라는 분별이 없는 하나로 툭 터진 이론상 자리입니다. 하나로 뚜렷한 실상자리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하나로 뚜렷한 실상자리는 이론상을 대각하게 되는데 대각 과정에서 이론상을 확인하는 기연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병진년 음력 3월 26일 아침밥 조반을 지나 아침밥을 드시고 얼마 지나서 유학자 두 사람이 지금 노루목 초가 3칸 대종사님이 그래서 입정산매 들으셨던 그곳에 지나가시게 되다가 뜰 앞에서 잠깐 쉬어가는 중 주여 그 한 대목인 대인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귀신 합기기륭 이게 풀어보면은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이 합하고 1월 해와 달과 더불어서 그 밝음이 합하고 추나추동 사시와 더불어서 그 순서가 합하고 귀신은 오므렸다 폈다 하는 음양으로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귀신 그러니까 오므렸다 펼쳤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기륭이 합한다 라는 규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죠. 언론 토론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뜻이 환히 해석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뜻이 뭘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우리가 사물을 보면은 저거 핸드폰을 보니까 저거 핸드폰이지 저기 책을 보니까 그냥 책이지 이렇게 알아지듯이 눈앞에서 그렇지 이렇게 환히 그냥 드러나져 버리는 이런 사건과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대 사건이었던 겁니다. 대각의 사건이었죠. 바로 이 본래 깨어있는 이 마음자리에서 천지의 조화가 그냥 두려치 드러나는 것을 그냥 한눈에 그냥 관통해 버리신 거예요. 그냥 마치 핸드폰이 저기 있네 이렇게 알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마음이라는 국한도 천지가 대상이라는 이 분별도 다 떨어져 버린 그냥 한 자리에 드러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로 뚜렷한 이론상, 하나로 뚜렷한 실상인 이론상이 그냥 완연하게 그냥 보여버린 겁니다. 존재가 환히 그냥 드러나 버리는 이 대각에 펼쳐지시는데 우주만유의 바탕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을 해보면은 우주만유의 바탕은 바로 청정한 이론상이면서 우주만유는 청정한 이론상의 드러남인 것이죠. 소태산에게 우주만유는 펼쳐진 이론상이라고 한다면 이론상은 바로 함장된 우주만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진공묘유한 우주만유는 바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 범주화해 주고 계시는데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통해서 진공묘유의 조화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상과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은 이론상의 드러남이 사은이고 사은의 본원이 이론상인 겁니다. 같은 자리예요. 이론상 자리에 들어야 사은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바로 진공묘유의 이런 쌍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 조화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만유 중에서 한정을 해서 천지의 주야 밤낮의 변천을 예로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 이 천지의 주야 변천은 마음에 들어온 천지 변화인데, 이 진공묘유한 이 자리는 바로 천지 변화 이전에 그 배경으로 있는 자리이면서 천지 변화라는 형상에 오염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천지 변화 이전 자리라고 하죠. 텅 비어 청정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러한 천지 변화 이전의 진공 자리에서 뚜렷하게 천지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진공한 자리가 묘하게 있으면서 천지 변화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조화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텅 빈 자리가 걷기도 하고 텅 빈 자리가 일도 합니다. 밭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텅 빈 자리가 설거지를 하고, 텅 빈 자리가 이 밭일도 하게 됩니다. 텅 빈 자리가 청소도 하게 됩니다. 텅 빈 자리에서 해와 달이 왕래하여 낮과 밤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텅 빈 자리에서 추나추동과 생로병사의 변화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텅 빈 자리에서 희노애락과 흥망성쇠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쫙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진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는 자리가 조화를 펼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공묘유의 조화는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이 없으되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자리라고 풀어서 말해볼 수 있는데요. 초기 교서 중에 초창기에 수양연구 요론이 있는데, 그 중에 정정요론 편이 있어요. 정정요론 하편에 허변무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빌허, 변할 변, 없을무, 할위. 결국 허변무의는 텅 빈 자리가 변화작용하되 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묘하게 있는 자리가 변화하되 텅 비어서 함이 없다. 했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작용이 바로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쌍 진리절 중에서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